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그리고 BA2로도 알려져 있는 이 바이러스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오미크론에 앞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위협이 될지,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속이 안 좋으면서 어지러운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이면 스텔스 오미크론을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오미크론 BA1과 유사한 바이러스입니다. 초창기의 코로나나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독감보다는 더 치명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의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30에서 5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동안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기존의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가능합니다.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오미크론에 쉽게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코로나를 겪었던 분이라면 본인에게 면역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겪었던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존의 오미크론인 BA1을 통해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재감염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실하게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1월 말 뒤로 코로나 감염을 겪은 분이라면 조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감염 케이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얻은 항체도 수개월 뒤부터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감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증상은 기존의 오미크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발열, 인후통, 기침, 콧물,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오미크론에게서 새로 발견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어지러움과 피로감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은 상당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침이나 발열이 없어도 최근에 이상하게 피로감이 커진 경우라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의료진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갑자기 어지럽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속이 좋지 않고 점차 열이 나고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한 분이라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높은 만큼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의 오미크론 사태처럼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또 오미크론 BA1을 겪어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와 중증 환자의 감소세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서서히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우리 개인과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와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행했던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주변 사람에게 전염될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감염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은 바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의심 증상만 있어도 바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쓰여진 뉴욕타임즈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피곤하다고 느껴진다면 증상을 경험한 첫날에 바로 자가검사 키트를 테스트하세요. 알러지 증상이 있거나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가능하다면 바로 테스트하세요. 만약 검사 키트가 음성인데 며칠간 증상이 지속된다면 PCR 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방역을 위해 매달 8개의 자가검사 키트를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대비해서 몇 개 정도는 미리 구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방역에도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쉽게 전파됩니다. 밀집도가 매우 높고 밀폐되어 있는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손님이 많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기물을 만질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피부, 플라스틱, 알루미늄과 같은 외부 환경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이용하는 어떤 사물들, 예를 들면 지하철 손잡이나 식당 의자, 문 손잡이와 같은 기물을 만지고 나면 절대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고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용 티슈나 손소독제를 휴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되었을 때를 대비해 몇 가지 상비 물품을 준비하세요.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 소개드렸던 제품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비약으로서 5가지 의약품을 소개드렸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와 소염 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진통제, 그리고 기침약과 항히스타민제, 마지막으로 스맥타이트 계열 지사제였는데요. 스텔스 오미크론에 도움이 될 만한 의약품을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트리메부틴 성분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전의 오미크론보다 소화 불량, 구역감, 설사를 더 높게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메부틴은 우리의 위와 장의 운동을 정상화시켜 울렁거림과 가벼운 설사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 트리메부틴과 같은 표현을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성분의 이름을 그대로 메모해서 약국에 문의하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트리메부틴 주세요, 항히스타민제 주세요와 같이 말이죠.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집에 고령자나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준비해 두세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중 일부는 체내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까지 감소하면 저산소증부터 폐렴, 급성 호흡 부전까지 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집에 비치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50%나 낮은 사망률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백신입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사망률, 중증 이행률과 같은 위험성이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에게만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4차 백신 접종을 개시하였고, 독일은 70세 이상, 영국은 75세 이상, 그리고 스웨덴은 80세 이상의 시민에게 4차 접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4차 접종에 관한 지침이 내려질 예정이고, 노인층에 해당하는 나이대에만 접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될 지침에 따라 접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수많은 과학적인 근거들은 백신이 여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그리고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와 같은 질병 요인이 클수록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또한 높아집니다. 다만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을 겪었던 분께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의 감염 경험이 백신 접종과 유사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그리고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4차 접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텔스 오미크론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의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유사하면서도 몇 가지 다른 증상을 유발하며 더 높은 전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의 절제, 그리고 간단한 준비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